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의 이제 얼굴을 보면 얘네가 알아듣고 있구나, 쏙쏙 빨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40명을 100으로 봤다면 그 중에 몇 프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알아들을까요? 지금 이제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친구들하고도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40명 중에 사실 이제 뭐 문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꾸 문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문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명 중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뭐 멍 때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딴 과목을 몰래 펴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네, 보이죠 당연히 앞에서. 왜냐하면은 수업을 안 듣는데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뭐 오목을 든다든지 딴짓을 하면 아니에요. 그 학교 앞에서 보통 나눠주는 그 노는 격자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는 친구는 뭐 많지는 않지만 아니면 뭐 영어 단어를 몰래 이렇게 꺼내서 외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의 숙제를 몰래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는 많은 이제 반마다 또 편차도 있어요. 40명 네. 중에 수업 그 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듣는 반은 이제 뭐 한 15명. 많이 듣네 그래도. 조금 적게 듣는 반은 이제 10명 이제 미만이 되고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그 10명 정도가 이제 수업을 듣는다고 치면 솔직히 이제 제대로 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제 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리액션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나 리액션 되게 잘하는데 3명.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뭐냐? 그 중에 한 2명은 열심히 이제 판서를 열심히 필기하는 친구들. 네. 근데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런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필기를 열심히 하는 맞아. 친구들. 필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네. 그냥 그런 성향의 태도가 그치. 굉장히 열심히 친구들인 거죠. 40명 중에 3명은 좀 너무 적은가? 한 4-5명. 아니 4-5명? 사회나 다른 과목에서는 어때요? 사회 같은 경우 이제 사회문화 이제 고3 기준으로 따지면 일단 이게 약간 또 다른 게 1학년 사회, 1, 2학년 사회랑 3학년 이제 사회는 또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이제 3학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학년은 이제 내가 이걸 선택을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치.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이거는 아마 개밥님이 이제 개밥 주시면서 이렇게 보실 때 이제 관심이 가시는 윤리 쪽 내용을 이렇게 슬쩍 보셨을 때도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면은 되게 열심히 들어요. 그쵸. 예, 그게 이제 자기 수능과 직결도 되고 내신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내신에 욕심을 부린다라면 듣겠죠. 그런데 뭔가 이게 초롱초롱이라든지 이 집중력은 좀 덜해요. 그리고 이제 아예 내신도 뭐 생각도 없고 거기에 선택도 안 한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이제 자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이제 문과 이과 나눠지기 전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진짜 이게 저 문과 갈 거예요라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했던 애들은 열심히 돼요. 예, 이게 이제 또 이제 수업할 때 뭐 이게 연계된다라고 또 이렇게 좀 말을 해놓으면 애들이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이제 여고 기준에는 뭐 절반 이상은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해 정도 차이는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과 가겠다라고 아예 자기가 천명을 한 친구들은 아예 뭐 신경도 안 쓰죠. 예, 그리고 뭐 그 중에 이제 고민하는 애들 그건 자기 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오늘 나는 문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하는 거고 오늘 나 갑자기 이과로 난 결정했어 이러면 또 열심히 안 듣고 그건 그래서 한 절반은 그래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1학년 사회는요. 이제 2학년 문과로 들어가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또 좀 처지죠. 일단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있었던 데에서는 대부분 사회문화를 3학년에 넣다 보니까 법과 정치 또는 경제 이게 2학년에 들어가면 일단은 좀 어렵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듣고 싶은데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는 친구들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윤리도 마찬가지인 게 동양 윤리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한자 단어 같은 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황이의를 배운다. 네. 뭐 사단 칠정, 그래서 뭐 이기 발동, 뭐 호발 뭐 이거 이기 호발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자거든요. 근데 이제 한자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뜻을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요즘 친구들은 한문보다 영어가 더 쉽지 않아요? 네, 영어로 알려주면 잘 알아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알려주면은 아니면 한자로 알려주면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그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한자로 어떤 지식을 배웠을 때의 상황이 그 숫자로 어떤 걸 배웠을 때 상황하고 비슷한 그쵸. 상황인 거네요. 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그 들어보니까 과목을 떠나서 대부분이 이제 거의 뭐 한 20-30% 정도의 학생들만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수학 과목은 조금 더 그 비율이 낮은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케이스가 너무 작은 케이스긴 하지만 다른 학교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그 SPO 그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지금 학교 교육에서 이런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스템, 학교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잔머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정의 엘리트를 선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건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최정의 엘리트라고 하는 게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프랑스 교육도 궁극적인 지향점이 진짜 교육의 목표가 최정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고 선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의 최정의 엘리트는 성균관 유생을 뽑는 거예요. 성균관 유생을 뽑는 건데 프랑스의 최정의 엘리트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알면 최정의 엘리트인 거예요. 스스로 비판할 줄 알고. 그래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수학 능력 시험의 경우에는 뭐 문제가 2-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수능 문제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은 축제입니다. 총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이번 바칼로레아 1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수학 경시 되는데 그런 문제. 아니 대학 수학 수능. 능력,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그러니까 수능, 대학을 대학생을 선발하는 과정. 근데 난 그 얘기 그렇다는 들으니까 거죠. 네. 갑자기 그럼 채점 어떻게 하지?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뽑아요? 논리적으로 했는지,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개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개할 수 있으면 훌륭한 시민인 거예요. 이미 최정의 엘리트를 바라보는 프랑스와 한국의 관점 차이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이 기인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미분적 분을 애들이 가엾게도 배우고 있어야 너무 되는 어려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 뜯어 고치고 수능도 바꾸고 다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쨌든 수학 공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 3명한테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듣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잔머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뭐 중학교 2학년이라고 치고 중학교 2학년 고2 말고? 고2는 조금 전략을 짜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중2 때 한번, 고2 때 전략. 중2 때 전략, 고2 때 전략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잔머리님에게 듣는 중학생을 위한 수학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상 학생 입장에서. 일단 뭐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많이 이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예. 아니면 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학생 때 이제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막히게 되면 예 물론 저도 그랬어요. 해답을 먼저 보게 맞아, 되잖아요. 나도 맨날. 우리도 한번 그 이야기 네. 했었죠. 네, 방송에서. 해답을 보고 아 맞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응. 하고 그래 내가 그리고 넘어가요. 끝나요. 나야. 그래서 그 안 돼?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통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냐면은 이거를 네가 끝까지 10분, 20분, 뭐 30분, 1시간 동안 잡고 있다가 풀었을 때 그게 평생 간다. 수학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풀었어요. 야 됐다. 그 다음 문제 또 막혔어. 또 30분. 또 30분 하면은 그래, 제가 인생을 다 쓰잖아요. 하루에 뭐 몇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이제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반복해서 풀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을 자기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응용의 싸움이거든요. 그 응용이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그제서야 문제를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응용력을 키워갈 수 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내가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쓸 건지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건지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개념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봤던 내용을 좀 반복해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반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엎드려서 자면서 이제 뭐 피로를 풀 수도 있고 매점에 가서 배고픔을 달랠 수도 있고 하지만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1시간 동안 50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을 가던 자율학습을 하게 되던 그날 배웠던 과목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 과목들을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걸 한번 다시 봐라. 반복 학습 정리를 해도 좋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도 물론 쉬면 좋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주말에도 한번 봐라. 대신 그거를 계속 똑같은 시간 동안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50분 동안 배웠던 거를 그 쉬는 시간에 50분 동안 볼 수는 그쵸. 없잖아요. 그럼 한 5분, 3분 동안 이렇게 쭉 보고 훑어보고 그날 저녁에 뭐 공부를 할 때 보면 또 50분 동안 볼 필요가 없어요. 한 10분, 5분 또 이렇게 보고 이게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전체가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뜨문뜨문이라도 그 연결고리라도 기억을 하게 되면 처음 단추를 잘 끼웠을 때 이게 이제 뭐 줄줄이 아 이거는 이런 개념으로 풀면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한 그 무기가 개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게 중학교 1, 2학년용의 공부 방법이고 네. 뭐 그럴 중학교 수 있죠. 1학년, 네. 2학년 때부터 바로 그렇게 복습해서 쌓아가면 좋을 것 물론 같다. 결국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의 거죠. 암기인 거네요. 자연스러운 암기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음. 이제 수학은 선 이해, 그 다음에 후 공식 암기,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제 아 적용인데 공식 암기가 먼저 아니었어요? 공식을 아, 무조건 암기를 이었던 것 먼저 하게 된 어. 경우에는 그 암기된 공식을 이제 머릿속에 있지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 공식을 쓰는 건지 이 공식을 그래서 쓰는 내가 수학을 건지를 못했구나. 전 무조건 근해 공식만 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우고 시작하고 외우고 시작하고. 왜 자꾸 예를 들 때마다 근해 공식이 제가 그걸 진짜 못했거든요. 근해 공식 아 난 너무 힘들었어 그거 외우는 게. 공식은 어. 이제 공식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럼 결국엔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는. 이건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러게 과목도 모든 다 과목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뭐 수학 공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과로 가서 대학도 그런 과를 갔을 때 수학을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선 경제학을 배우는데 경제학에서 수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엑셀 공부할 때 그게 나온다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 뭘 알았냐면 그 같은 내용을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글로 한번 표현을 하고 그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하고 그걸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요.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떻게 경제학을 제가 공부를 했냐면 경제학 교과서 전체에 있는 그래프만 다시 처음부터 그려봐요. 그냥 안 보고 책 안 보고 그러면 글도 기억이 나고 수식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내용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제가 어느 정도로 수학을 못했냐면 수식을 그래프하고 이게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대학교 가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단초 아주 작은 거거든요. 아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프하고 이거 같은 거구나. 이거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 그 아주 작은 단초인데 그게 없이 식만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저는 전까지. 옛날에 그냥 무조건 식을 외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뭐 탄젠트, 뭐 왜냐하면 코사인.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음. 이제 그 앞에 지루한 과정을 뛰어넘고 공식만 외워서 문제 풀 때 공식으로 적용해서 풀어라. 아까 그러니까 벼락치기 되는 거죠. 방법인가요? 예. 그러면? 그 물론 이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에 확실한 방법이죠. 공식만 다다다다 외워서 그 공식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개 풀어보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또 있지만 그것도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까먹게 되고 그래서 제가 내신용으로만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 문제만 계속 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치. 또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그러면 또 외우고 그치. 또 외우고 그걸 외우는 양이 점점 늘어나다 왜냐면 보니까 수능에서는 내가 배운 그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약간 수능은 그런 거구나. 외워서 푸는 문제는 지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무협지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수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술에서의 초식 같은 거죠. 아, 어떤 네. 막 이렇게 싸우는 방법 그 막 태권도 할 때 태극 일장 뭐 이런 초식 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대련 그러니까 내신을 대련이라고 봤을 때 내신에는 적용이 되는데 실제. 실전은 수능에서는 어떤 초식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초식이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래서 내가 내신은 점수가 잘 나왔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왔구나. 그랬던 거를 이제 알겠네.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다 늦었네. 40년이 흐른 이 뒤에 잔머리님에게 듣는 고등학생을 위한 수학 공부 방법. 일단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가끔 이제 해주는 얘기이긴 예. 한데요. 이제 수학이 갑자기 뭐 고등학교 때 배우기 시작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어도 그렇지만 수학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계적 학습의 그 중심에 있는 과목이 네.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안 하고 중학교 때 올라와서 난 이제부터 수학을 열심히 해야지 하면은 사실 힘들죠.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다시 해야 되나요? 아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뭐 실질적으로 다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고학년 수학부터는 뭐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올 때가 더 이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의 내용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시간이 많아요. 일주일에 들어있는 수학 시간이 양이 많다 보니까 너무 괴롭겠다. 학교에선 치고 되게 나가버리고. 힘들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시간은 완전 진짜 킬링 타임이잖아요, 애들한테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내가 하는 그 수학 수업이 여러분한테는 제2 외국어 수업을 영어는 그래도 계속 했으니까 이제 뭐 많이 접하기도 하고 제2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건 알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독려할 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이제 한 학생의 예인데 그 학생도 고2 문과 남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본인의 꿈이 뭐였는지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싶은 대학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성적을 보더라고요. 그 학생이 원래는 수학 성적이 이제 1등급부터 9등급 낮은 숫자가 좋은 겁니다. 한 7등급에서 8등급 정도의 수학 성적을 받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와 사실 유사한 그 정도 성적이면은 네. 찍었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2문제 정도 더 맞추면은 이제 7이 나오는 거고 한 문제 더 맞추면은 8이 나오는 거고 다 틀리면 이제 9가 나오는 거예요. 친밀감 느껴지는 네. 학생이네. 이제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은 그 성적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해서 성적을 올려야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무턱대고 지금부터라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고 하기에는 맞아. 지금 하는 단원을 얘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원이었어요. 그치. 그게 이제 뭐였냐면 적분이었거든요. 아!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진짜. 왜냐하면 그게 그 1학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학교가 이제 미분 적분을 이제 그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만 괜찮다면 넌 지금 그 수업을 따라하려고 해도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자존심 상할 얘기일 수 있지만 넌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시작을 해야 된다.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는데 힘들면 그 앞에 학년에 이제 수학을 해야 되겠지만 중학교 1학년 거 수학을 지금 시작을 해서 혹시 막히면 나한테 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학원을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게 예. 그 당시에 배웠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능은 20살 때까지 발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생이 이해를 못해서 포기했던 내용을 넌 지금 고2니까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멋있네. 아니 그 이제 그 교육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요? 20살 때까지 지능은 이제 발달을 하니까 그래서 네가 그때 이해를 못했던 중학교 1학년 수학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때 중학교 수학을 네가 지금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물론 한 번에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자꾸 보고 와서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그러죠. 그러면 저는 3개학년에 중학교 3개학년에 수학을 하고 언제 이거를 다시 하냐. 그렇지. 그래서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1년 동안 자기가 혼자 하더라도 1년 동안 끌고 갈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진도가 금방금방 네. 나갈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보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수학만 하더라도 이거는 한 달이면 한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아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생이 아예 싹 다 뭐 처음부터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죠. 중학교 1학년 처음에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1차 방정식이 있어요. 1학기에 배우는. AX 플러스 B. 네, 그렇죠. 아. 네, 미지수가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을 패스하고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쯤 되면 고2쯤 되면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그리고 또 배우는 게 이제 음수의 개념이 중1 때 나옵니다. 아 마이너. 아. 네, 네. 저 그 정도는 압니다. 네. 그 개념을 이제 수직선상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음수라고 하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수를 배우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 찾기가 어렵고 또 그 그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풀기 시작하고 함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그치. 충분히 너는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조금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얘가 그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했어. 방학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문제집을 사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2 거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중1 거는 안 하고 이걸 하고 있냐? 2학기 때 이제 그러니까 그 학생이 중1 거는 했대요. 이미 1학기, 2학기 거를 다 했대요. 어떠냐 해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이거죠. 해볼 자신감이 만하다. 생기구나. 그래서 그래, 그럼 중2 거는 네가 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음. 중3 때 거는 더 걸릴 수도 있다. 음. 하지만 내가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교무실 와서 자꾸 물어봐라. 수업 시간에 이제 저는 배정된 시간 안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봐주지는 못하고 오라고 하니까 뭐 오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놀아야지 뭐 오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그래도 중3 때 거까지 제가 넘어가는 건 봤어요. 네. 걔도 대단하다 진짜. 예, 되게 대단해요. 의지가 있었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쯤에는 이미 이제 고등학교 거를 올라올 수는 있었지만 고1 내용이 사실상 수능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그쵸. 네. 문제 자체가 고1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못 갔나요? 조금 이제 자꾸 왜 결과를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 그 학생의 궁금해서. 노력에 대한 과정이 궁금해서.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성격 급. 처음부터 결국에 못 갔어요. 아, 네, 이렇게. 근데 대단하다. 네, 저 그래서 솔직히 좀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수업 태도가 굉장히 안 좋고 맨날 엎드려 자는 친구였거든요. 운동을 하던 친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 소홀하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 자고 그런 친구였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게. 그러면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게. 물론 이제 그 학생이 조금 약간 독한 면이 있어가지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제가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거를 실행하는 학생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다른 학생들한테 그때부터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너네가 지금 고1 돼서 너무 늦지 않았나 앞에 거를 하기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수학이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수학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앞에 배운 것과 다음 학년에 배운 게 연계선상에 쫙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게 참 수학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밟아오는 학생들이 참 기특하고 참 그러게. 좋고 그러니까 훌륭하긴 너무 한데 기쁘다. 고등학교 수학은 또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음. 네. 1학년 때 배우는 내용까지는 이제 다시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따라할 수 있는데 2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내용이 이제 추상적이 돼버리죠. 우리 실생활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어려워하죠. 그게 또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가 네. 않잖아요. 맞아요. 네, 현실에서 그래서 볼 수가 없는. 수학 교육 이제 수학 그 순수 수학 말고 수학 교육 측면에서 많은 이제 수학 교육자들이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고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될까 이거를 도입을 그러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입 부분을 조금 재밌는 걸로. 그래서 수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수학자가 수학자들이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로그라고 하는 네. 내용이 있어요. 다 배웠습니다. 저 알아요 그거는. 네. 로그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 이제 로그를 그 생각하게 된 수학자가 어떻게 이 로그를 생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예? 네? 갑자기 공격하니까. 네이피어일 겁니다. 뭐 게임에 나오는 검 이름 같이 생겼지만 난 약간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로그가 네이피어를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저도 날라리 교사여가지고 그 옛날에 네. 그 뭐지 부피할 때 뭐 네.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네. 그런 막 예시 들어지고 네. 왜 이게 만들어졌냐 뭐 그렇게라도 이제 관심과 호기심을 좀 끌 수 있으면 좋죠. 사실 뭐 로그 같은 거 뭐 우리 실생활에서 전혀 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보고 저도 밖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옆에서 열심히 검색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 로그가 그 뭐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저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수학이 굉장히 부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유럽의 이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네, 맞아. 천문학자이면서 박물학자, 미술가 박물학자. 이러잖아요. 예술가이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에서 아마 로그가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탄생이 됐는데 이제 별을 관측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 컴퓨터가 있겠어요, 뭐 TV가 있겠어요, 불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밤에 할 거 없으니까 뭐 하늘을 봤겠죠. 근데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저 별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건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어느 계산기도 없는 마당에 그걸 언제 손으로 다 일일이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릿수가 엄청나게 몇십 자리 숫자가 될 텐데 그거를 로그를 이용하면은 단 세 자리, 네 자리 우와. 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걸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그걸 원래수로 돌리면 이 정도의 거리가 있고 비교하기도 편한 거죠. 큰 수를 그러니까 그 되게 긴 숫자를 로그라는 어쨌든 치환하는 거구나. 그걸로 간단하게 바꾼 거구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럼 미분 적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뭐 부피 적분이 먼저 우리가 미분을 먼저 배우지만 사실 적분이 먼저 한 200년 가까이 먼저 그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쌀 적자라고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뭐 넓이, 부피 이런 거를 이제 구하기 시작하고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미분이 생겨서 발전되게 되겠죠. 그 좀 이야기를 잔머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네요. 실용적인 필요성에 네, 의해서 맞아요. 초기에는 맞습니다. 만들어졌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제 좀 지적 유희 활동. 그러니까 아까 박물학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물학자들이 거리 얼마나 될까 저기까지 이런 지적 유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만약에 정말로 그 유럽적 개념에서의 그 최정의 엘리트라고 한다면 그런 걸 수학을 지적 유희로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보면 진짜 실제로 실생활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그러게.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게. 네.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실생활의 그 내용을 바로 이용하지는 않겠죠. 자기들의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어차피 엘리트들의 학문이 그들만의 그런 거구나. 하여튼 오늘 뭐
내 선생 사상 최초로 되게 이과 쪽 이야기를 끝인가요? 들어봤어요. 아, 이제 예. 좀 입이 풀리셨나 봐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한번- 나오면서 네. 그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뭐 제가 어떤 학교 비교? 수학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닐 테니까 제가 무슨 뭐 대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랬는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주제가 이제 수학은 왜 배우는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입시 위주의. 그러면 이제 이 수학을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예. 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 수학에서의 제 그 또 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어려움이잖아요. 네. 쉬운 내용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음. 쉬운 내용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할 때도 이제 뭐 무언가를 몬스터를 잡으면 떨어지는 보상 이런 것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이 1인데 레벨 100이 되어야 잡을 수 있는 몬스터를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아, 들이댔다가 죽고 들이댔다가 죽고를 반복하잖아요. 수학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도 아이들이 배우기에는 양이 일단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수준이 많이 높죠. 그쵸. 굳이 이 수준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미적분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미적분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사칙연산만 열심히 뭐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배우는 도형,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는 뭐 실생활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모양 같은 그치. 뭐 도구들을 보면은 뭐 삼각형 모양, 사각형 모양 많잖아요. 뭐그 정도만 알아도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양이 너무 과중하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시 때문에 너무 쉬운 수준의 수학만 하면은 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변별이 안 되고 네. 결국은 좀 약간 이게 좀 목적 전치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어른들의 수학을- 필요성에 네. 아이들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네. 수학을 너무 양이 많아서 음. 전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듣는다면 이제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학책이 2권이 있어요 현재. 수학 1이라고 1, 하는 2. 1, 어, 2. 진짜? 우리 때 수학 1, 2하고는 다릅니다. 아. 1학년 때 배우는 우리 때 수학 1은 이제 문과가 1, 이과가 2까지 배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수학 1, 2라고 하는 건 1학년 때 배웠던 우리가 공통 수학이라고 했던 맞아. 아, 예. 네, 그거를 2권으로 나눠서 이제 1, 2라고 하고 아. 2학년 때 이제 미적분 1이 있고 네.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것까지 4권의 책을 이제 문과가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공통 수학 1권 이제 수학 1 해서 2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문과 학생들이 배웠으면은 지금 이제 4권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사실. 책이 이제 쪼개놓은 거고 이과 학생들은 거기다가 이제 미적분 2라고 하는 미적분 2, 그다음에 이제 기하 벡터라고 하는 과목까지 해서 총 6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1학년 때까지 배우는 수학 1, 2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문과 학생들은. 그래서 맞아요. 1이라고 수학 1이라고 하는 내용을 1년 동안 배우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 1, 2를 각각 1학기,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진짜 빡세다. 그럼 1학년이 5시간에서 매일 들었네요? 적은 수업을 하는 학교는 이제 4시간에서 보통 5시간을 하죠. 담임 선생님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아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수학 담임 선생님이면 진짜 싫겠다. 애들. 아예 대놓고 따라잡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1학년 수업을 제가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학교를 안 나왔는데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해서 학교에 왔는데 수학 수업을 바로 접게 됐죠. 처음 1시간 2시간은 그래도 이제 이제 친구들 필기도 이제 뭐 보고 이제 복사해서 뭐 보고 그랬는데 바로 왜냐면 그치.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주면 10차시잖아. 그러네. 그렇죠. 네. 10시간이나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네, 10시간이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겠네. 10시간이면은 이제 기본 페이지로 30페이지에서 헐. 4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4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두꺼워요. 생각보다. 그 안에 또- 단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막 이러저런 공식들도 되게 많아요. 많죠. 와.
그래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문과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고 이과 학생들은 좋네요. 미적분 1까지만 그럼 미적분 2랑 확통 기백이라고 하는 세 과목은 솔직히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거를 피드백을 뭐 그치. 주고받기보다는 네.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다른 학교들은 진도 나가는데 그럼 우리 학교라고 진도 안 나갈 수 없지 그치. 않습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뭐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뭐 앞서서 뭐 중학생용 공부 방법도 말씀하셨고 고등학생용 공부 방법도 고등학생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동인데요. 진짜 나도 어. 고등학교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네요. 이런 선생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이제 텐데. 군대 갔다 와서 네. 어느덧 뭐 대학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그 학생이 네, 음.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겠죠. 어. 그리고 참고로 그 수학 개념을 제가 이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라고 했는데 물론 혼자서는 책을 그 개념을 교과서를 보고 결국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요 뭐 증명 과정을 보는데 뭐 10줄짜리 증명이다. 근데 한 3줄 보고 막혔다. 그러면은 뭐 앞에 3줄만 계속 본다고 뭐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학교에 수학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무조건 가서 아니면은 선생님이 어렵거나 음. 그러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수학 잘하는 애들도 있고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있고 뭐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뭐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렇죠. 그러면은 가르쳐 줌으로 해서 본인도 더 개념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옛날에 지금은 사실 동료로서의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명쾌해서 편한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들은 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약간- 나빴으니까. 아 그런가? 어. 그럼 내가 나 자신감이 떨어지는구나 선생님 앞에서는. 그쵸. 무서워. 괜히 난 성적도 안 좋은데 괜히 물어보러 그거 가면 알것 같아요. 저도 음. 좀 잘 못하는 거를 모르는 걸 물어보면은 혹시나 선생님이 이것도 모르냐? 라고 그럴까 봐. 말은 안 어. 하시겠지만 어. 혹시라도 속으로 그냥 자격지심이죠. 그쵸. 나는 무서웠던 게 우리 요새는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 특히 나와서 풀어봐. 칠판에다가 그거 저도 문제 싫어하는 써놓고 완전 떨려. 나와서 풀어봐 그러면은 아무것도 간이 요만해지는 거, 조그매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 애들이 그거를 이제 잘하는 애들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맞아. 내가 못하는데 음. 그걸 시키면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애들은 다 알고 뭐 다 알진 못하겠지만 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맞아, 거 맞아, 점점 맞아. 더 위축하고 위축되고 맞아 위축되고 맞아. 하면서 쪼그라드는 거지. 이제 수학 시간 자체를 이제 싫어하게 되는 그치 거죠. 그치. 참 그게 긍정적으로만 음.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음. 변한다면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쪽팔렸던 거는 웬만하면 잘 안 까먹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면 되게 긍정적으로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그래서 답을 알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치. 예. 수학은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또 이제 내가 해보려는 마음조차 안 들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푸는 거는 어. 자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풀어서 써야 되잖아요. 아, 근데 맞아. 뭐 나는 아, 안다고 진짜 열심히 싫어. 풀었는데 전혀 엉뚱한 거야. 그러면 맞아 더 창피하지. 맞아. 이거 뭐 안 하는 이만 못해. 맞아. 그냥 가만히만 있다가 저 모르겠는데요 하고 에이 너 들어가가 어. 아니라 열심히 뭐 자기 나름대로 뭐 했는데 이거는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쟤는 뭐 앞에 나와서 그치. 혼자 뭐 한 거냐가 되는 거니까 참 어렵죠. 좀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이과적이라서 약간 제가 뭐 문과 이과를 나눈다는 건 아니지만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뭐 좀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좀 약간 답답해하시는. 약간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맞아. 좀 약간 사랑으로 좀 더 성향에 맞진 않으시더라도 좀 사랑으로 좀 더 약간 좀 안아주시면.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선생님을 나 못 봤던 것 같아. 수학 선생님 중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저희 언니만 보더라도 저희 언니도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언니한테 안 네? 물어봤어요? 언니는 안 친하거든요. 언니도 성격이 좀 약간 딱딱 끊어서 그리고 이렇게 막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 저도 이렇게 약간 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성향이 다 그런 건가? 저는 좀 말 서두 물론 긴 저도 거? 그런데 서두가 길고 이런 거는 조금 답답해. 답답해서
좀 말을 좀 끊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질문할 때도. 그래서 뭐 물어보고 싶은 어 게 맞아. 뭐냐. 그래서 결론은 뭐야? 막 이렇게. 우리 문과는 화려한 미사여구. 예를 드는 거 엄청 어, 좋아하고. 예를 들어 왜 내가 이렇게 했고를 막 그 과거를 설명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예의 범위가 어. 엄청나게 넓죠. 어. 저 문과 스타일은 약간 당위성을 찾아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밖에 할 그치, 수 근거를 없었다라는 찾지. 걸 막 아.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이과적인 분들을 보면은 그거는 당위성은 당위성이고 현재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라.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또 문과 성향은 약간 장밋빛 미래를 조금 좀 약간 크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철저하게 따진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 올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철저하게 배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100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는 이제 편집하면서 제 목소리나 이 패널 분들 목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우리 지금 잔머리님 거는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확실히 딱 느껴져요. 뭐가? 아, 이 양반들 문과구나. 숨길 수가 없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그러니까요. 좀 더 뭐 깊이 다음 있게 주에도 나오셔야 될 들어봤으면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네. 종례 한 마디씩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1번. 아, 네. 일단 저도 이제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수학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듣게 돼서 일단 너무 좋았고 또 제 가까이 있는 또 사람들 중에 또 수학과 관련된 업을 종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내용들이 처음에 우리가 방송을 일단 생각을 했던 그 내용이랑 많이 좀 이렇게 부합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잔머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나도 지금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도 어떤 걸?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럼 다시 의대의 꿈을? 응? 이러면서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됐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저는 지난번에 공부법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 보는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는 노력을 한 번 정도씩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못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종례를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오늘 수업 들은 것 같네요.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할게요. 우리는 그 고품격 학교 다시 보기 방송. 오늘 진짜 고품격이었어요. 진짜 고품격.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 8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